자, 두 번째 이제 수학적 확률인데 이제 실생활 문제예요.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인데 첫 번째 챕터는 뭐냐? 바로 시행 횟수가 1회입니다. 시행 횟수가 몇 회? 그러면 1회. 행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주머니 안에 공이 있어. 5개가. 1, 2, 3, 4, 5가 있는데 내가 한 개씩 2번을 꺼냅니다. 라고 하면 이건 시행 횟수가 2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2개를 꺼낸다. 라고 하면 시행 횟수가 1회가 되는 거죠. 자, 그 시행 횟수에 따라서 문제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질문을 줄 때 상대방이 뭐뭐뭐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배경이 나오면 이 배경을 반드시 글씨를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글씨를 뭐 하자? 그림으로 바꾸자. 현재 배경이 나오면 이 배경을 가급적이면 글씨를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그림으로 정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뭐 할 때가 중요한데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뭐 할 때다가 사선을 한번 싹 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뭐가 나온다? 표본 공간이 뜬다. 표본 공간 S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표본 공간이 나오는데 표본 공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전체 집합.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라고 한다면 시행 횟수는 반드시 1회가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한 번만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로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 시행 횟수하고 제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특정 경우의 수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건 A. 자, 이것은 바로 특정 경우의 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집합 S가 있는데 그 안에 A가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준다면 현재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PA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NS분의 NA야 라고 편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결국 이 수학적 확률의 가장 중요 목표, 현재 이것은 바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수학적 확률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경우의 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CF 심화 과정. 자, 심화 과정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값이 A라고 했죠. 사건 A가. 그러면 사건 A가 현재 내용이 현재 복잡하거나 경우의 수가 많다. 경우의 수 많음. 자, 이럴 때 써주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지만 바로 이때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야. 여사건의 확률 구하기.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S라는 집합이 있으면 말이야. 요 안에 뭐 있다? A가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깥쪽이 바로 뭐다? 여기가 바로 A의 여집합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렵다? 얘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A 여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은 쉽다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내용이 많다라면 내용이 많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적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쉬운 것이 어려운 거는 낫고요.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낫죠. 그래서 이럴 때 써주는 게 PA를 구해줘 라고 한다면 우리는 1, 전체 확률 1에서 A 여집합의 확률을 구해서 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하는 값이고 이것은 구하지 않는 값. 근데 구하지 않는 값이 더 쉬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나가볼까? 라고 하면 사건을 하나만 묻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사건을 몇 가지? 두 가지를 물어볼 거야. 바로 A 교집합 B.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바로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앞에 설명이 똑같아요. 여기는 뭐가 온다? 배경이 올 거고요. 자, 다음 조건 현재 뭐뭐뭐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은 이게 되는 거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때 현재 설명은 알겠지만 여기가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 여기가 바로 표본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공간. 여기는 배경. 이렇게 설정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밑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블랭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가, 뭐뭐뭐뭐, 나, 뭐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바로 A와 B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정리했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A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준 세우기. 그 다음에 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세밀한 사항. 나머지 해서 현재 세밀한 내용 정리. 이게 되는 거죠. 그 특정한 상황을 또 한 번 줄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순서는 A를 먼저 풀고 B를 해서 A로 기준점 세워주고 B로 가공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현재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전체 NS분의 NA 교집합 B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기가 좀 더 어렵게 난다. 심화를 해주면. A 교집합 B를 하는데 A와 B가 둘 다 어려워.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어려워요. 그래서 PA 교집합 B가 구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혹은 많다. 이런 생각이 발생하면 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한 방에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한다면 사실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 다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가 쉬운데 하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쉬운 것마저도 뒤집어도 쉽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뭘 써줄 거냐? 바로 A 교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PA 교집합 B를 구해라 라고 할 때는 1-의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뺀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지? 하면 1-의 바로 P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1-의 여기는 PA 여집합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PB의 여집합을 구한 후 마이너스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해 준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고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시험에서 심화로 나온다면 바로 이 부분들이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핑에다가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 때도 순서대로 어떻게 한다? 얘를 구하는 걸 1번, 얘를 구하는 걸 몇 번? 2번, 그리고 얘를 구하는 걸 3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문제를 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기본적인 실생활 문제 중에 시행에서 1회짜리에 대한 매핑을 해드렸고 요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있을 문제풀이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